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200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권리변동에서 이제 권리변동을 잘랐어요. 이제 실체법, 절차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민법. 이제 민법에서는 두 개 나왔죠. 186, 187. 그럼 186조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럼 187조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는 등기하라? 처분할 때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법률 규정 그랬죠. 얘가 있어요. 이제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그럼 얘들은 자,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그럼 얘들은 이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는지 그 시기를 딱 찍어야 정확히 이제. 여기에 이제 187조 됐고 이제 그러면 하나씩 쭉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상속. 상속은 자, 이제 또 사건. 맨날 보던 사건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이렇게 아들이 을이다. 갑이 사망을 하면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럼 이제 을은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을은 정확히 언제부터 소유자? 상속 개시일. 또 이제 누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래? 그렇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렇게 하죠. 다시 해서 이제 요 갑을 뭐라 불러요? 피상속인. 을은 상속인. 그럼 정확하게 이제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걸 한 단어로 이제 상속 개시일 그랬지 이제. 그래서 그 책 줄거주세요. 200페이지 상속에서 동그라미 2번. 근데 문제는 상속 이거요.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 거 시험 내 안 내? 안 내 시험에. 그래서 이제 유사한애가 이제 조개 나오는 거지. 유증. 유증은 또 두 가지예요. 포관리증이 있고 특정유증이 있다.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여기 A가 유언을 딱 했어요. 유언을. 자, 내가 죽거들라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요게 포괄이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B, C, D가 이제 뭐 받을 줄을 알아야 몰라요. 그게 포관리증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A가 유언을 딱 해요. 자, 내가 죽거들라 B한테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요게 뭐다? 요게 특정유증. 이제 저걸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다시 보세요. A가 이제 유언을 했죠. 내가 죽으면 주겠다. 그러면 A는 뭐라 불러요? A는 뭐라 불러? 무슨 또 상속이 왜 나와? 상속이 A는 유증자, B, C, D는 수증자. 그만한 센스는 있어야지 지금. 그래서 다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 상속인이죠. 유증에서는 A는 뭐라 부르고? 유증자, B, C, D는 수증자. 자, 그럼 문제. 이제 A가 3분의 1씩 그랬어요. 요거는 포관리증이죠. 자, 포관리증은 이제 그러면 요 B, C, D는 언제부터 소유자? 누가? 그렇죠. 유증자 사망하면 B, C, D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게 이제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포관리증은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을 해줘요. 또 하나 이제 다시 B한테는 토지를, C는 건물 줬죠. 특정유증.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증여는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커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200에서 이제 동그라미 3, 4 묶어주시고 3번 포관리증은 언제부터? 유증자 사망 시. 4번 특정유증. 요건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그러니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주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공용징수. 자, 공용징수는 간단히 말하면 뭐? 수용. 자, 이제 요거예요.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 말이죠. 수용을 딱 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렇지.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럼 정확하게 국가는 언제부터 소유자? 수용 개시일 또는 수용 한 달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 뭐 수용도 줄거주시고 수용 한 달 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수용 개시일. 근데 30회 시험 때 그렇게 나왔죠. 자, 수용의 경우에 수용 협의일에 권리 변동한다. 수용 협의일 그러면 X. 자, 이유가 뭔가면요. 이 수용은 보세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했죠. 이 수용의 원칙은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만으로는 보상금이 안 넘어가겠죠. 협의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표해.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판결은 별표를 딱 쳐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판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잘 보셔야 돼. 판결은 특히 중요합니다. 판결이고 종류 세 가지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요 세 개인데 이제 자 구분할게요. 자 사건 하나씩 이제 쭉 들어보시고 우리 등기에서 앞으로 판결 나오면은 무조건 잘 보셔야 돼.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행 판결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잔금 줬으니까 이제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 요구했죠. 근데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갑이 협력 안 하면 을 혼자 등기할 수 없다. 그 을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때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야죠. 그럼 법원은 크게 이제 세 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요게 이행 판결. 그럼 다시요. 판결 나와서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 나왔죠. 그럼 을 얘는 이제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해야죠.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뭔가 하면 그래서 요 을은요 판결 써가지고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 문제는 지금 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 찾고 있죠. 근데 이행 판결은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지. 그럼 이제 187조에 이행 판결은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 그 말이지. 오케이. 제외. 그 다음 이제 형성이란 말은 이제 뭔가를 만든다 그런 의미죠. 자, 이제 사건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합니까? A, B 협의로 해야죠. 협의가 잘 되어야 안 돼요. 협의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 딱 가요.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토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요. A, B의 공동 소유였죠. 판결이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여기서 이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된 때 그래야지. 확정이 딱 되면 A, B는 분필 안 해도 권리는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형성 판결 저거는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187조에 형성 판결은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포함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형성 판결이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187조 이 판결은 첫 번째 판결 종류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의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 세 단어가 세트로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1번 그 이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돼 있고 201페이지 꼭대기. 그럼 2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줄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가로 속에 하나만 대표가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 확인 판결이요. 자 보세요. 자 갑이란 사람이 갑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요거 원시 취득이니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서류를 위조해서 유된 서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법령이 없잖아요. 무효인 등기예요. 그럼 갑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을의 등기 무효니까 내가 등기하러 가야지. 갑이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등기하는
간명의의 소유권 부등기고 요 등기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받아주면은 그게 이중등기야. 두 개 있잖아요. 이때는 등기소가요. 이거 각하처분 때려버려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요 갑은 을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을이 이제 법원에 가야지. 자,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 내가 줬는데 을이 등기했다. 을의 등기 좀 지워줘 그래야죠. 첫 번째, 그럼 법원은 제일 먼저 이 건물 이거 누가 지었는지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정말로 갑이 졌죠. 자, 판결 나와요. 첫 번째, 1번. 위 건물은 갑이 신축하였으므로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판결 가지고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갑 앞으로 등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요. 그래서 위 건물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판결?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그 문제는 갑은 확인 판결 때문에 소유자가 돼서요? 원래 소유자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그럼 확인 판결은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확인 판결 제외. 오케이. 이제 결론 요거예요. 민법 187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또 하나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앞에 이 판결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제 경매. 경매는 또 잘 아세요. 이 경매 187조 나온 경매, 요거는 공경매다, 사경매다. 요거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경매만 가리키고 공경매 하나. 두 번째 이제 경매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이제 다 낸 때. 옛날에는 완납 그랬죠? 이제 한글로 바뀌었어요. 다 낸 때 이렇게. 그다음 기타. 기타인데 기타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202. 일단 5번에 1번 줄 그어주시고, 자, 202페이지 꼭대기 5번에 1번.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다음 공수연 매립.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하면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이렇게 됐고 원시 취득. 그럼 쭉 내려서 이제 주요 지문. 자, 8번, 10번, 11번 세 개 묶어주세요. 8, 10, 11. 그 세 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8, 10, 11 보시고 여기 사건 보세요. 사건. 이런 거 어때요? 이제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 소유자고 소유자예요. 그럼 이제 여기 갑의 건물에 을명의의 전세권 또는 이제 병명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시요. 갑은 소유자고 갑의 건물에 이제 을명의의 전세권, 병명의의 저당권이 있더라. 사건 보세요. 전세권자죠.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그럼 상한으로 갑이 을에게 뭐 줘요? 전세금을 준다. 을이 이제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 을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저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예요. 기간이 만료해서 원인 소멸했으니까. 또 이제 병은 이제 저당권자죠. 근데 그 후에 갑이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병의 저당권 등기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이것도 안 해도 무효예요. 왜? 변제로서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말소 등기는 그냥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해요.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게 그 8번과 10번 지문이었어요. 8번과 10번. 하나 더. 다시 이제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그럼 저당권자예요. 아직 이제 권리 살았다 치고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었어요. 그럼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존속 소멸했죠. 그러면 을의 전세권, 병의 저당권, 존속 소멸. 부동산이 몇이라면 물건은 소멸해야죠. 이제. 그게 이제 11번 지문이에요.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건의 소멸. 하나 문제는 지금 제가요. 그 문장에
부동산이 몇이라면 물건이 소멸합니다 그랬죠. 물건만 소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의 건물이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화재보험금 나왔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죠. 그거를 뭐라 불러요? 물상대위 그랬죠. 그 문제는 부동산이 멸실해서 물건이 소멸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얘들이 물상대위래요? 그렇죠? 물건만 소멸했어요. 채권은 살아있어. 자, 의뢰 전세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죠? 살아있어요. 저당권자죠. 피담보 채권 살아있습니다. 이제 채권에 의해서 이제 물상대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장을 잘못 적으면 그렇게 적어요. 부동산이 멸실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권리가 아니고 뭐만 물건만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시험 나온 부분이고, 자,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쭉 읽어보고, 자, 기억하세요. 여기가 민법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부분이에요. 이제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박스 딱 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쓰고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게 이 문제입니다. 또 이제 다음 중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렇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할 이제 물건 파트였어요. 이제 세 개 나왔어요.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와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그거 나왔고요. 등기할 물건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럼 하나 더 볼게요. 등기 효력 넘어가서, 자, 204페이지. 자, 등기 효력이고, 자, 그럼 또 한 번 나와야죠. 자, 등기 효력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했어요? 효력에 따른 분류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랬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등기 효력, 여기는 모든 등기가 아니고 종국 등기만 가리켜요. 종국 등기만. 그러면 지금 나온 효력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첫 번째 여기 종국 등기다. 그리고 이제 흔히 등기 효력은 주로 이제 6가지 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물건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 두 번째가 대항적 효력.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다섯 번째 이제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이제 형식적 확정력. 여섯 번째가 점유적 효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적어도 용어 정의는 꼭 아셔야 돼.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시험 나온 거는 요거 나와요. 추정력, 순위 확정력.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쭉 볼게요. 첫 번째. 자, 권리 변동적 효력. 자, 권리 변동한다. 자, 권리 변동 나오면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권리 변동. 여기가 이제 민법 186조. 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권리 변동 나왔죠? 여기는 물건이에요, 물건. 이제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그 말이죠. 등기해야 한다. 물건. 두 번째, 자, 대항적 효력. 자, 대항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제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고 3항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 그거 이제 이렇게 하죠.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리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뭔가 하면 채권이 있죠. 채권. 자, 임차권은 계약만 하면은 효력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임차임을 주장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채권인데.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다시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물건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채권은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두 문장 제목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자, 보시면 나머지 이제 충격 파트부터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두 개는 용어 정의 꼭 보시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이다. 그 책은 그 205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첫 번째 추정적 효력의 의의가 나올 건데, 자, 이제 칠판 한번 봐주세요. 등기부터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또 갑구. 자, 갑구를 딱 그리면 자, 제일 앞에 무슨 칸? 순위. 그 다음 칸이 등기 목적. 그 다음은 접수.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은 등기 원인. 끝에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순위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중요한 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빈칸. 소유자는 갑이다. 갑에 이제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어요. 1번 등기. 자, 하나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뭐 한다?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순위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소유자 이제 을이다.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어요. 2번 등기 됐는데 그럼 3번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돼 있어요. 3번 등기 딱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병이 이제 정한테 왔어요.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그럼 정 이제 이 등기부 이거 믿어요 말아요? 믿어 말아. 뭘 믿어 믿기는? 다시 이제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자, 공신력,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할까 말까? 공신력이죠. 근데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공신력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 보세요.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의 등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등기 누가 했어? 무슨 병이 더 등기를 해? 그래, 등기관이 했어요. 자, 봐요.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병 앞으로 등기했는데 병의 등기를 누가 등기했다? 국가 등기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이 정이 상상을 딱 하는 거예요. 을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왔구나라고 병의 등기를 믿고, 그렇죠? 믿고 정이 이제 물건을 사와요. 그럼 등기해야죠. 순위번호 몇 번?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정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제 등기했어요. 이제 사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이제 을이 살아요. 병이 이제 자, 정이 을한테 딱 가야죠.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요 판 적 없대요. 이렇게 알아봤더니 요 병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위조해가지고요, 유죄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요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무효지. 자,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했다고. 그 문제는 보세요. 이 정은요 병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얘는 국가가 한 등기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는 공신력으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병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추정을 해줘야지. 누가 보호되니까? 정이 보호되니까. 그게 중요한 건 추정력 조건은 절대로 병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보호한다? 정. 그래서 이제 등기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책 좀 보세요. 자, 의 보실래요? 의. 자, 줄 그어볼게요. 어떤 등기가 책에서 205페이지 제일 끝에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됐고 그 다음 장 하나 더 보셔야 돼. 자, 근거가 있는데 보세요. 요거는 자, 제3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의 법률 조항이 없어요. 현재 요거는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거 줄 그어주세요. 자, 206페이지 꼭대기에 있어요. 세 번째 줄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하나 문제고. 자, 그럼 이제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지금 추정력이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추정 그랬어요. 혹시요 무엇으로 본다 봤어요? 자, 무엇으로 본다. 그럼 뭐라 불러? 간주. 자, 고개 드시고 요거 구분하세요. 이제 요 두 개가요 유사한 제도예요. 우리는 지금 추정만 했습니다. 근데 법에 그렇게 나와요. 어떤 경우는 무엇으로 본다. 간주인데, 자, 이렇게 하세요. 간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혹시 그런 말 들어봤나요? 실정선고 제도라는 말? 못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들어오면 되지 뭐. 어차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자, 보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 집에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후련히 A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 그럼 A 살았어요, 죽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지났거든요. 전화가 딱 왔어. 내가 지금 서울역에 살고 있다. 연락이 딱 왔어요. 그럼 A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최후 연락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얘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죠.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A가 집 나갈 때 집에다가 재산을 두고 나갔어요. 그 재산 상속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상속 개시일 언제니까? 사망시니까. 죽었어요? 몰라요. 또 A가 집 나갔잖아요. 그럼 A의 배우자 B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하면은 중혼이야. 혼인이 두 개라 그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는 영원히 살아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법에 실정 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A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신청을 딱 해요. 법원에서 최후 연락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일반 선고 5년이에요.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죽은 것으로 봅니다. 자, 본다 뭐예요? 간주. 그럼 여기서 뭔가 하면 이제 5년이 딱 만료되는 날 A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날, 다음날 상속도 개시하고 배우자 재혼했어요. 다 끝냈어요. 다 끝났죠 이제? 근데 이 자식이요 6년째 컴백했어.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나 돌아왔어. A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봐요, 뭔가요? 이 간주라는 게 아주 무서운 제도예요. 지금 살아와서 내 앞에 딱 서 있죠.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죽었어요. 무서운 제도예요. 그럼 A를 어떻게 살려야 돼? 누가 오더니 출생신고를 새로 하지? 그럼 빵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실정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뭔가 중요한 게 요 간주는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냥은 못 뒤집어요. 근데 우리는 간주가 아니고 뭐만 했어요? 추정만 했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 병을 소유자로 추정을 딱 했죠. 을이 와서 안 팔았다 입증을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추정 간주가 차이는 뭔가 하면 추정은 그렇게 하세요. 약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는 강하게 인정하는 거. 그래서 간주는 어떻게만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만. 근데 우리는 간주가 아니고 뭐만 했어요? 추정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자, 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추정력의 내용이 와야 돼요. 자, 내용 보세요.
이제 계약하기 전에 좀 전에요. 이 정이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죠. 등기부를 믿으면 이 정은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할도리 다 한 거죠. 한 번 더. 문제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나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이 정이요. 등기부의 부지를 주장하면 몰랐다. 이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래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거 상식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정이요. 등기부의 부지를 주장해도 정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걸 뭐라 불러요? 그게 악이지, 악이. 또 등기부 안 떼봤어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도 있죠, 이제. 그래서 등기부의 부지를 주장하면 그때는 이제 악이 그리고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제. 그게 내용이고. 세 번째는 추정력의 범위가 와요. 범위를 또 잘랐어요, 두 개로. 물적, 인적. 자, 물적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등기부 보세요. 등기부. 요 정의 아까 이렇게 써요. 계약 전에 등기부 떼봤죠. 딱 떼봤더니 보세요. 3번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그러면 정예는 병이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요. 통지돼 있으니까. 또 이제 등기 원인에 몇 월 며칠 매매라 쓰여 있죠. 자, 병에게 팔았구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등기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자, 병 앞으로 등기하려면 이 등기가 일단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러면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세 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자, 또는 을구를 딱 보니까 을구에 저당권 등기 딱 돼 있어요. 을구에 저당권 등기 돼 있을 때, 그 끝에 피담보 채권 써 있겠죠. 피담보 채권에는 추정력이 미쳐야 미쳐요. 거기도 미쳐요. 등기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자, 이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근데 여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구역인데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거, 그것도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물적 범위는 그렇게 하시면 돼.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그래서 우리 책에서 206 양가로 4번이 있죠. 추정이 미치는 범위에서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주세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3개. 묶어서 그냥 이제 고려하시면 돼. 물적 범위다. 이렇게. 그 다음 인적. 인적이 어려워요. 자, 인적은 뭔가 하면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여기 보세요.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에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등기돼 있으니까 이 병이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주장해도 돼요. 왜? 등기돼 있으니까. 저기 있죠.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 병이 을한테 딱 가. 병이 을한테 가더니요. 등기부 딱 보여줘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래요. 돼, 안 돼? 돼. 왜? 등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요 병이에요. 지가 인간이면 그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팔았지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 그게 간절히 맞는 말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 논리 맞죠. 근데 보세요. 사기꾼이죠, 얘. 사기꾼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인적 범위는 다시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적 범위는 꼭 보셔야 돼. 주로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됐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을이 병이한테 오더니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러죠. 그럼 이제 을 어떻게? 이제 미쳐버리겠지? 이제 을이 뭐 해야 돼요? 을이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여기는 이제 요게 해야 돼요.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인데. 자, 칠판 먼저 보세요. 이제 등기를 이렇게 세 개로 잘라요. 자, 비교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 보존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정확히 비교할 줄 아셔야 돼. 다시 칠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또 이전 등기할 때 무슨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존 등기는 없어요.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인데 계약서도 없어요. 그 문제가 등기부에 보존 이전 등기돼 있으면 보존과 이전에서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이전이 더 믿을만해요. 더 어려운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비교. 그러면 더 어려운 등기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이거는 강한 추정이에요. 그리고 법률상 추정이에요.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매매 병이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뭔가 하면 병 얘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법률상 소유자로. 그럼 여기서 병의 등기가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그렇죠. 을이 주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이제 요 관계예요. 그래서 무효 주장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세요. 여기 1번에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 없고 등기돼 있죠. 중요한 건 요 보존 등기도 추정력은 있어요. 소유권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실상 추정이에요. 자, 이유. 여기 원인 기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상 추정이다 돼 있고. 자, 그럼 보세요. 가배 등기도 추정력이 일단 있어요. 어떤 추정이라고? 약한 추정에 사실상 추정 있어요. 추정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근데 그 후에 이제 A라는 사람이 A가요 갑한테 딱 왔어요. 딱 어디요? 갑한테 등기부 딱 갑이어가지고요. 우리는 건물 처음 지으면 그거줘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딱 보여줘요. 갑한테. 야, 이 건물 내가 줬어. 그래서 갑이 와서 건물의 신축 입증하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왜? 신축이란 말은 건물 처음 지었다 그 소리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A가 이제 건물 신축 입증하면 그때는 갑의 등기는 추정이 깨져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제 갑의 등기가 유효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라? 갑이 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등기 명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징은 요거예요.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 정도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집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범상 추정이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지고? 무효 주장자, 상대방이 지는 거고. 소유권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상 추정이에요. 추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건물 신축을 입증하면 그때는 갑의 등기는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요 갑의 등기가 유효란 사실을 누가 입증해라? 등기 명의인 갑이 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 되게 어려워요.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엮여야 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는 수업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특별법에 의한 등기인데 특별법.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등기란 말이 있고요. 그 앞에 이상한 법률이 있어요. 뭐 임야 등의 뭐 소유권에 관한 특별지법 이렇게. 또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지법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또 사건을 하나 또 아셔야 돼 이제. 사극 옛날에 많이 보셨죠? 자, 이제 사극을 딱 보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사극 보다 보면.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어요. 막 뛰어가서 뭐 갖고 와? 집문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돈 다 잃었어요. 집문서로 또 한 판 또 했어요. 또 졌네. 상대방이 집문서를 딱 끌고 가죠. 그 순간에 소유권 넘어가버려요. 우리나라는 원래. 뭔가 하면 우리는 원래 등기가 원래 없던 나라예요. 우리는 원래요. 대항 요건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원래 우리 대항 요건주의예요. 등기 없었어요. 근데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이 또 대항 요건주의예요. 그러면 우리 원래 대항 요건주의고 일본도 대항 요건주의니까 법률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45년에 광복이 됐고 60년도에 민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제 60년도에. 자, 근데 이제 60년도에요. 민법 186조.
이게 이때 처음 들어와요. 186조 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자손 대대로 등기해 본 적이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보세요.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등기하라고. 그 일반 국민들이 등기가 뭔지 알아요? 그 등기해요, 안 해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등기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럼 이제 특별법 만든 이유가 보세요. 등기를 잘하니까 만든 거예요? 잘 안 하니까 만든 거예요? 잘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딱 불러 모아놓고요. 이번에 등기하면은 추징력 세게 해줄게. 이렇게 할 때랑 추징 약하게 해줄 때랑 언제 등기 잘해요? 세게 약하게. 세게 해줘야지. 여기 그래서 여기 그냥 강한 추정이야 그냥. 또 이제 범상 추정이에요. 이 뭔가 하면 등기를 막 장려하려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범상 추정이죠. 그럼 이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등기를 이제 개판으로 몰고 갑니다. 저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인데요. A, B, C가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요. 그 등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이제 불러서 물어봐요. 야, 니네 왜 등기 안 하니? 그랬더니 A, B, C가 그래요.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대요. 계약서가 왜 없니? 그랬더니요. 예, 300년 전에 우리 꼭 그렇게 말해요. 땅을 사가지고 자손대로 농사 짓고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이 많아요. 그럼 봐요. 300년 전에 그랬죠.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가 계약서가 없으면은 그 등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도 없죠. 근데 이렇게 해요. 막 등기를 장려하려고요.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서 받으면 등기해줘 버려요. A가 등기할 때 누가 보증서 적어줘? B씨가. B가 할 때는 A씨가. C가 할 때는 다 등기했어요. 근데 나중 봤더니요. 3명 다 소장농이야. 지주는 따로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등기는 지금 요거잖아. 특별법에 의한 등기. 여기는 추정이 어떤 추정? 강한 추정의 범상 추정이죠. 그래서 A, B, C 등기 이거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지주가 져야죠.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다 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등기 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좀 너무 오바했어요. 지금 계약서가 없는 등기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를 장려하려고 너무 열심히 오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세 개 명칭 딱 보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등기란 말이 있고요. 앞에 이상한 법률이 와요. 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어떤 추정?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 입증 책임은 누구? 무효 주장자에게.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양가로 5번 쭉 보시면 돼요. 6번에 부정되는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거 하나 볼게요. 점유의 추정력이다. 제목만. 양가로 7번. 요게 또 민법 조항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 현재 학설 판례는 요 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동산에 한정합니다. 이제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점유의 추정력, 그 동산의 한정. 그래서 보셨고, 자 다시 보세요. 요게 지금 다 민법 판례예요. 지금 이렇게 판례 제가 좀 잘라서 제목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 요 추정력 파트 판례들은요. 여차하면 한 해 시험에 2개 나와요. 민법 1개, 등기법 1개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출제해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민법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자 205페이지 이제 요거 봐야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205페이지 그 3번에 있어요. 자, 또 한번. 자, 순위 확정적 효력 무슨 뜻? 자, 무슨 뜻?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어떻게? 순위가 확정됐다. 이거지. 자, 보세요. 자, 갑의 등기 순위 몇 번? 1번. 을의 등기 2번. 병의 등기 3번.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됐다.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서로 권리 상호간 순위를 비교해야죠. 그럼 이제 자 등기한 권리 순위 비교할 때 원칙은 뭐에 따라요?
원칙은 등기 전후. 먼저 한 게 우선이죠. 근데 문제는 등기부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 그때는 뭐 비교해요? 요거 비교하면 되겠죠. 순위번호. 또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한다. 뭐 비교해요? 거기도 순위번호. 그래서 이제 같은 구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비교하면 되고. 자, 그다음 갑구랑 을구를 비교해요. 문제가 이제 갑구랑 을구 비교하면 그래서 순위가 의미가 없죠. 그때는 뭐 비교해? 여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있죠. 요거 비교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출중번호세 책에 그냥 205페이지 보시고 이제 이렇게 편합니다. 이제 거기 같은 구라고 돼 있죠. 거기를 흔히 동구 그래. 같은 구니까 동구. 다른 구 돼 있죠. 별구. 흔히 그렇게 외워요. 동순별접 이렇게.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 그럼 두 번째 이제 부기등기 와야죠. 아까 봤어요. 2-1번 들어왔죠. 2-1번은 몇 번이에요? 그 2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고. 근데 문제가 부기등기가 많아요. 부기등기가 2-1번, 2-2번, 2-3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순위 다 똑같잖아. 먼저 한 게 우선이지.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부기등기 전후. 세 번째 요거 왔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다. 다시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또 나와야죠. 물건 변동 시기는 그건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 이제 정확히 이제 외우셔야 돼.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물건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또 있어요. 아까 나온 거 말소 회복 등기에서요. 말소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기 순위에 따른다. 아까 우리 1번으로 살아났죠? 그 말이지.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자 5번 별표. 자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라는 말. 일단 책에 잠깐 줄 준 거 볼게요. 일단 책에서 5번에서 대지권 등기 순위돼 있죠. 줄 그세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 하나 줄 긋고. 그 뒤로 와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해당 구에 한 등기. 이걸 한 단어로 대지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그 뒤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한 단어로 대지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고 이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이제 구분 건물은 아파트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두 줄이에요. 자, 이제 하나 안 쓴 분은 쓰시고. 자, 보세요. 자,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있다. 그래서 지금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신청으로. 자, 다시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해요. 여기서 이제 대지권 등기 나왔죠. 자, 저게 뭔가 하면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파트에서 우리가 아파트 사면 건물만 사요? 토지집은 같이 사가요? 같이 샀죠. 뭔가 하면 여기서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지분을 묶었다. 요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등기한다?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대지권 등기 딱 하면 이제 이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이제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 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를 해야죠. 그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쓰고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등기합니다. 다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직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입니다.
여기서 요 두 개 순위를 비교할 때 순위 번호 비교한다, 접수 번호 비교한다. 접수 번호. 이유는 완전히 별개 등기부예요. 그래서 요 두 줄 꼭 외우셔야 돼. 다시.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등기하고?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에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명칭.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요 5번 지문이 주로 이제 등장한 지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자, 그 다음 뒷장 가셔가지고요. 5번 가주세요. 207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이제 형식적 확정력 보시고. 요거는 사건 기억하세요. 사건 하나 기억하시면 이제 끝나는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 쭉 살다가 계약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갑을에게 전세금을 줬다. 을이 이제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아니 무효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사 오진 빈집이죠.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이제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등기관은 신청을 다 받았죠. 이제 병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주자 말자? 안 해줘. 자, 왠가면 자, 갑의 건물에 전세권 등기가 두 개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의뢰 등기 요거는 지금 기간 만료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 등기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중요한 거는 모든 등기 아니에요. 뭐만? 양립할 수 없는 것만. 그럼 이제 문제. 그럼 병의 등기 좀 안 해주겠죠. 그럼 병 얘는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 먼저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될 거니까. 한 번 더.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그럼 이제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게 후등기 저지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뜻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뭐랄까 가끔씩 뜨는 지문이에요. 빈출 지문 보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에서 208페이지 뭐 점유적 효력. 요 점유적 효력은 읽어보시고 뭐 시험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명칭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등기 효력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 보세요. 등기 종류는 이제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럼 등기 대상과 효력 파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본 게 등기 효력 파트 여기는 민법세 공부했죠? 표정도 생산 표정을 짓고 있었도 지금 다 이제 복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오늘 드린 거 프린트 하나 보세요. 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4주차 복습 문제. 복습 지문으로 되어 있네요. 또. 자, 보시고.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같이 볼까요? 1번. 자, 박스 보세요. 자, 이미 종료된 등기에 절차에 착오나 이유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의 일부와 실상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는 이건 경정등기 그래야죠. 원시적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일부만을 보정하는 뭐와 구별된다? 그렇죠. 후발적은 이제 변경등기 이렇게. 자, 그다음 한편 일단 유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부적화가 된 경우에, 자, 전부가 하고 부적화가 됐을 때, 이때는 무슨 등기? 이거는 말소 등기.
하게 되고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아니지. 건물의 일부 아니야. 일부. 이거는 변경 등기 그래야지. 그게 호락호락 안 준다니까 시험 문제. 꼭 장난을 쳐요. 그럼 2번 풀어보세요. 자, 2번 20초 드릴게. 20초. 자, 2번 몇 번? 5번. 전부 말소 회복.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주등기지. 그게 와야지. 일부 말소 회복이 와야지. 자, 하나 더. 자, 1번 지문이 있죠. 등기명이 개명했어요. 요 등기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 이름 알아야 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그럼 2번은 오늘 수업 안 했는데 2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2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요걸 우리가 공유물 불분할 약정 그래요. 일반적으로 약정 등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기 등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공유물 불분할 약정. 이것도 부기 등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자, 등기 틀린 것은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유자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줄거 주세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우리 부동산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건요. 원칙은 국가 소유는 원래 등기 안 해요. 그 말이야. 사건의 목적. 이렇게. 그리고 공용제한은 별개 문제예요. 이제. 그럼 2번.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대여한대요. 뭐 되는 거지. 답은 2번. 3번. 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지분의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지. 지분은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 없다. 그럼 4번.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요거는 그거죠.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 대여한대요. 되지. 5번 봐야 돼요. 5번. 5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요거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면 등기할 권리는 법에 쓰인 것밖에 없어. 이런 거 못합니다. 자, 4번. 자, 옳은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한다. 자, 계약을 해지했죠. 해지하면 원인 소멸했죠. 그럼 이제 문제가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안 해도 복귀한다? 안 해도 복귀해요. 답은 1번. 그럼 2번. 공유물의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의 등기는 등기 없이도 지분 양수에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줄기세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이런 게 임의적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등기를 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3번.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등기하여야 상속, 포괄 유증 등기 유한다 안 유한다? 안 유하는 거죠.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시에는 등기라. 됐고. 4번. 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법 147조 그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 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렇게 말했지. 자, 5번. 법률 명칭이 무지 길죠? 그거 줄여서 이제 공치법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뒤로 가세요. 수용. 수용의 경우에 등기하여야 물권이 생긴다? 아니지. 자, 수용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수용 한 날, 수용 개시일 그랬죠.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30초 드릴게.
자,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죠? 자, 옳은 거 1번. 1번에 소유권 등기인데 앞에 줄 그세요. 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특별조치법. 여기가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특법에 의한 등기. 요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 그랬지. 1번 X.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전 소유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지.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자, 이제 요거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죠.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을이 끝끝내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넘겼죠. 그럼 여기서 병의 등기 요거는 자, 보세요. 원칙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등기했어요. 그때는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실체한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유효.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요거를 그걸로 봐줘요. 중간 생략 등기로.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지 말래매.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등기해버렸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이제. 4번. 자,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등기 무슨 권리 있나요? 없어요. 요 가등기권자는요. 무효인 등기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자, 줄 그세요. 담보 가등기. 자, 혹시 민법 시간에 그거 공부했나요? 가등기 담보법? 거기 나온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예요. 요거는 경매에 들어가면 저당권처럼 보호를 해줘요. 5번이 정답.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6번 등기 효력.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기초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요거 질문 많이 하세요. 자, 법에는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그랬죠. 근데 접수 시기가 저장된 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번 장난친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장된 때, 다른 말로 접수 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2번, 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딱 자르고. 자, 이거 보세요. 대지권 등기했다. 무슨 뜻? 아파트에서 건물 토지를 묶었죠. 자, 묶어놨어요. 묶은 후에는 토지 건물을 분리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내가 301호에 소유권 등기했어요. 다시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에 소유권 등기하면 이 등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지. 2번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자, 건물에 줄 그세요.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무기가 없으면 그 뒤에 이제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협의는 보통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기하세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면 이 등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럼 3번에 이제 3번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할 수가 없다. 요게 자 보세요. 가등기 나왔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했고 요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중요한 거 등기한 권리는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요. 을의 채권자 A는 자, 을의 채권자예요. 얘는요. 을이 가등기를 못 넘기게 가처분으로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의 처분자는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답은 4번 이렇게. 5번은 별 의미 없고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복습을 좀 하세요. 이제 누가 오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공부하란 말 안 해서 맨날 안 했대. 이제 조금씩 하세요. 자 이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